예금에 넣을까, 적금에 넣을까? 은행 창구 앞에서 혹은 뱅킹 앱을 켜놓고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금이랑 적금 둘 다 은행에 돈 넣고 이자 받는 건데 뭐가 다른 걸까요?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으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둘 다 이자는 주지만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굴릴 건지, 앞으로 모을 돈을 계획하는 건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예금과 적금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금융상식 영상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예금, 영어로 더파짓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돈을 그냥 입출금 통장에 놔두면 이자가 거의 안 붙잖아요. 연 0.1%?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 돈을 정기예금에 넣는 겁니다. 은행님, 제가 이 1천만 원을 1년 동안 안 쓸 테니까 대신 이자 좀 많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정기예금의 핵심은 바로 목돈을 한 번에 넣는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딱 한 번, 1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쿵 하고 넣는 거죠. 그리고 약속한 기간 동안 그 돈을 건드리지 않고 놔둡니다. 6개월, 1년, 2년, 3년. 기간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금 1,000만 원의 이자를 더해서 돌려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 3% 이자라면 1년 후에 1,030만 원을 받는 거죠. 세금 떼기 전 기준입니다. 정기예금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한 번 넣고 기다리고 만기에 찾는 것. 끝. 그럼 예금은 어떤 상황에 유리할까요? 첫 번째, 목돈이 생겼을 때입니다. 보너스를 받았다거나 퇴직금을 받았다거나 부동산을 팔아서 목돈이 생겼을 때 당장 쓸 일이 없다면 예금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기간 돈을 안전하게 굴리고 싶을 때입니다. 1년 후에 전세금을 내야 한다거나 2년 후에 차를 사려고 한다거나 할 때 그 기간 동안 예금에 넣어두면 안전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죠. 세 번째, 금리가 높을 때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예금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이때 장기 예금을 들어놓으면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도 높은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금의 단점은 뭘까요? 가장 큰 단점은 중도 해지하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1년 약속하고 예금을 들었는데 6개월 만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못 받거나 훨씬 적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금을 들 때는 이 돈을 정말 기간 동안 안 쓸 수 있나를 꼭 생각해 봐야 해요. 또 다른 단점은 목돈이 없으면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월급쟁이가 매달 조금씩 모으고 싶은데 예금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큰 돈이 있어야 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적금으로 넘어가 볼까요? 적금, 영어로는 인스톨르먼트 세이빙즈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분할 저축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나눠서 넣는 거죠.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매달 50만 원씩 12개월 동안 넣는 적금을 들었다고 합시다. 첫 달에 50만 원 넣고, 두 번째 달에 또 50만 원 넣고, 세 번째 달에 또 50만 원 넣고, 이렇게 12개월 동안 꾸준히 넣는 거예요. 12개월이 지나면 원금이 얼마가 될까요? 5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니까 600만 원이죠. 여기에 이자가 붙어서 돌려받게 됩니다. 적금의 핵심은 매달 조금씩 모은다는 겁니다. 한 번에 큰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월급쟁이가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서 저축하기에 딱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적금도 이자를 주는데 예금보다 이자가 더 적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같은 금리라고 해도 적금이 실제로 받는 이자는 예금보다 적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예금은 처음부터 1,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2개월 내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습니다. 하지만 적금은 다릅니다. 첫 달에 넣은 50만 원은 12개월 동안 이자가 붙지만 두 번째 달에 넣은 50만 원은 11개월만 이자가 붙어요. 세 번째 달에 넣은 돈은 10개월만 이자가 붙고요. 마지막 달에 넣은 50만 원은 딱 한 개월만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 3% 금리라고 해도
예금은 3%를 다 받는데 적금은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만 받게 되는 거예요. 대략 1.5% 정도? 그럼 적금이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목적이 다르니까요. 적금은 돈을 모으는 도구입니다. 목돈을 굴리는 예금과는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손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예금을 들겠어요? 적금은 없는 돈을 만드는 과정인 거죠. 그럼 적금은 어떤 상황에 유리할까요? 첫 번째, 목돈이 없을 때입니다. 사회초년생이거나 지금 당장 큰 돈이 없지만 목돈을 만들고 싶을 때 적금이 최고죠. 두 번째, 강제 저축이 필요할 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달 월급 들어오면 다 쓰게 되잖아요. 적금을 들어놓으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니까 강제로 저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 목표 금액이 있을 때입니다. 1년 후에 여행 가려면 500만 원이 필요해 하면 매달 42만 원씩 적금 들면 되는 거죠. 계획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리가 낮을 때입니다.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어차피 예금 금리도 낮아요. 그럴 때는 적금으로라도 꾸준히 모으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적금의 단점은 뭘까요? 첫 번째, 목돈이 있어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적금에 매달 50만 원씩 넣는 건 비효율적이죠. 그냥 예금에 넣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 납입을 거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매달 50만 원씩 넣기로 했는데 한 달 못 넣으면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금리가 낮아지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예금보다 실제 받는 이자가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금리라도 적금이 받는 이자는 적어요. 자, 지금까지 예금과 적금을 각각 알아봤는데요. 이제 직접 비교를 해볼게요. 가장 큰 차이는 돈을 넣는 방식입니다. 예금은 한 번에 쿵, 적금은 조금씩 차곡차곡. 예금은 목돈이 있을 때, 적금은 목돈을 만들고 싶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럼 이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연 3% 금리 상품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금은 1,000만 원 넣었을 때 1년 후 세전 약 1,030만 원, 적금은 매달 83만 원씩 12개월 넣었을 때 세전 약 1,000만 원 플러스 15만 원 정도. 예금이 원금도 크고 이자도 더 많이 받죠. 하지만 예금은 처음부터 1,000만 원이 있어야 하고 적금은 없는 데서 시작해서 1,000만 원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중도 해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예금과 적금 둘 다 중도 해지하면 손해를 봅니다. 약정한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받죠. 하지만 적금은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넣은 돈에 대해서는 일부 이자라도 받을 수 있거든요. 예금은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이자를 거의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중간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라고 걱정되신다면 예금보다는 적금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예금이든 적금이든 이자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합쳐서 15.4%를 떼가요. 100만 원 이자 받으면 실제로는 84만 6천 원 받는 거죠. 단, 비과세 상품이라면 세금을 안 냅니다. 청년희망적금이나 장기주택 마련저축 같은 정책 상품들이 여기 해당되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예금을 해야 할까, 적금을 해야 할까? 먼저 여러분의 상황을 체크해 보세요. 지금 목돈이 있나요? 목돈이 있을 경우 예금을 고려하세요. 목돈이 없을 경우엔 적금이 적합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할 수 있나요? 저축 가능할 경우 적금이 좋습니다. 저축이 어려운 경우 목돈이 생길 때마다 예금하세요. 강제 저축이 필요한가요? 맞을 경우 적금이 최고, 아닐 경우엔 자유롭게 예금이 좋습니다. 실전 예시를 들어볼게요. 사례 1, 직장인 김철수 씨 28세. 월급 300만 원. 목돈 없음. 3년 후 결혼 자금 필요. 추천 매달 100만 원씩 적금. 3년이면 3,600만 원과 이자를 모을 수 있어요. 사례 2, 프리랜서 박영희 씨 35세. 불규칙한 수입. 지금 1천만 원 보유. 1년 후 유럽 여행 계획. 추천 1천만 원은 1년 정기예금. 매달 수입 생길 때마다 자유적금. 사례 3, 은퇴 준비 중인 이순자 씨 58세. 퇴직금 5천만 원. 연금 받기까지 2년 남음. 안정적 운용 필요. 추천 5천만 원 전액 2년 정기예금.
안전하게 굴리는 게 최우선이죠. 사례 4사회 초년생 정민수 씨 24세. 첫 직장 3개월 차. 저축 습관 만들고 싶음. 목돈 없음. 추천 소액이라도 매달 자동이체 적금. 30만 원이라도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보시다시피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실전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 팁. 둘 다 하세요. 예금과 적금 둘 중 하나만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목돈이 있으면 예금, 매달 월급에서는 적금. 이렇게 둘 다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두 번째 팁. 금리만 보지 마세요. A은행 3.5%, B은행 3.6%니까 B은행. 잠깐만요. 0.1% 차이는 실제로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1천만 원에 1만 원 차이예요. 그것보다는 해지 조건, 우대금리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세 번째 팁, 기간을 잘 선택하세요. 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3년 예금 들었는데 1년 만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낭패죠. 차라리 1년씩 3번 도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네 번째 팁, 자유적금도 있어요. 매달 납입액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자유적금이 있습니다. 프리랜서처럼 수입이 불규칙한 분들에게 좋죠. 금리는 좀 낮지만 유연성이 있어요. 다섯 번째 팁, 정책 상품을 활용하세요.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엄청나게 유리해요. 꼭 체크해보세요. 여섯 번째 팁, 은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도 예금과 적금을 취급해요.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경우가 많으니 비교해보세요. 단,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한도 확인 필수. 일곱 번째 팁, 복리 효과를 활용하세요. 만기가 되면 바로 찾지 말고 원금 이자를 다시 예금에 넣으세요. 이렇게 복리로 굴리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릴게요. 예금과 적금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오히려 둘 다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돈은 예금, 월급은 적금으로요.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정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최대한 피하는 게 좋아요. 금리가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정기예금 적금은 고정금리입니다. 가입할 때 정한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돼요. 어느 은행이 금리가 제일 높나요? 시기마다 다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 비교해 보세요. 예금자 보호가 뭔가요? 은행이 망해도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서 넣으면 더 안전하겠죠? 외화 예금 적금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달러, 엔화 등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환율 변동 리스크가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자, 오늘 예금과 적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예금, 지금 있는 목돈을 굴리는 것, 적금 앞으로 목돈을 만드는 것. 예금 한 번에 넣고 기다리고 찾기, 적금 매달 조금씩 꾸준히 모으기. 둘 다 이자를 주지만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목돈이 있으면 예금, 없으면 적금. 아니면 둘 다. 중요한 건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금이 나을까, 적금이 나을까 고민만 하다가 시간만 보내지 마세요. 일단 시작하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게 100번 낫습니다. 은행 앱 켜서 지금 바로 예금이든 적금이든 하나 들어보세요. 작은 금액도 괜찮아요.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첫 발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테크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금융상식, 재테크 꿀팁 등 유익한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 감사합니다.